잘 편집해서 올리면 되니까. 자, 일단 조금씩만 하자. 많이는 못해도. 진짜 나도 이거 마찬가지로 왜 맞는지 몰라. 찍어도 돼. 문제 한번 봐봐. 명제부터 봐봐. 그지? 1번부터 한번 볼게. 천천히 할게. 빨리 안 할 테니까. 하여튼 그리고 최대한 5월 20일 정도부터는 무조건 내신 대비 들어갈 거야. 그 전에 뭐 못 끝나간다 하더라도 더 빨리 시작할 수도 있어. 내신 대비. 알겠어? 자, 1번 일단 볼까? 대우 명제를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은 자연수 n에 대해서 명제가 어떤 명제냐면 n의 제곱이 3의 배수? 그치, n의 제곱이 3의 배수이면 일단 천천히 해보자. 그 다음에 n은 3의 배수이다? 자, n은 3의 배수이다. 그러니까 이거 너희가 직관적으로 봐도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어때? 바로 판단할 수 있어 없어? 응? 이 명제가 지금 참이긴 해. 참인데 대충 맞는 것 같아. 참인지 거짓인지가 잘 안 보이잖아. 근데 이 명제에 대한 대유 명제를 가지고 생각해봐. 대유 명제를 가지고 생각하면 어차피 자연수 n이라고 하는 건 이건 대전제니까, 그치? 근데 n이 상호배수가 아니면 n이니까 대유 명제 그게 거기 나와 있는 거잖아. 대우를 이용한 증명하는 과정이 일부라고 돼 있는 거잖아 지금. 제가 어딨어요? 제가 뭔지 까먹어. 그러니까 이거 P이면 Q이다라고 하는 명제가 있잖아. 그러면 대우 명제는 뭔데? 일단은 가정과 이걸 가정이라고 부르면 결론이잖아. 가정과 결론을 어떻게 해? 부정한 다음에 위치를 바꾸는 거잖아. 그러면 나 Q이면 나 P다가 뭐야? 대우야. 가정과 결론을 부정한 다음에 위치를 바꾸면 그게 바로 뭐야? 대우야. 근데 대우는 어떤 성질이 있어? 원래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는 항상 참이잖아. 그러니까 운명 공동체라고 했잖아 선생님이. 이 명제가 참이야. 그러면 이 명제도 당연히 참인 거고, 만약에 이 명제가 거짓이야, 원래 명제가 기본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 명제도 뭐야 거짓이 된다는 얘기야. 무조건. 그치? 근데 이제 우리가 증명법에는 직접 증명하고 간접 증명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했잖아. 근데 이거는 대우를 이용한 증명은 뭐냐면 간접 증명이야. 그러면 간접 증명이라고 하는 거는 직접 증명이 뭐하니까 어려우니까 간접 증명을 하는 거야. 그치? 근데 간접 증명이 두 가지가 있잖아. 너희 앞에 개념 정리가 다 되어 있어. 간접 증명에는 뭐가 있어? 이거 첫 번째 대우를 이용한 증명하고 대우를 이용한 증명. 간접 증명에는 일단은 첫 번째 대우를 이용한, 그치?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랑 두 번째 뭐가 있다? 귀luc법. 그러니까 귀luc법이라고 하는 그 뭐야 일반적인 뭐야 가장 대표적인 거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는 거 있잖아.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는 거 귀luc법. 그러니까 모순법이라고 하지. 이거 두 가지잖아. 간접 증명에는 일단 이 두 가지가 있어. 대우를 이용한 증명하고 그다음에 귀luc법, 모순법. 괜찮지? 근데 그거 중에서 이제 뭐가 나온 거야?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 나온 거야. 근데 봐봐, 간접 증명이 더 쉬우니까 간접 증명을 하라는 얘기야. 너희가 봐봐, n의 제곱이 3의 배수면 n은 3의 배수다.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가 딱 와닿지 않잖아. 근데 봐, 대우 명제를 가지고 생각하면 쉽다는 얘기야.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이지. 그럼 아니면 어떻게 돼? n의 제곱은 뭐야? 3의 배수가 아니다. 이게 지금 대우 명제 아니야?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n의 제곱도 n의 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다. 이게 대우 명제지. 그럼 생각해봐라. 이건 어때? 대우 명제를 가지고 생각하면 훨씬 더 어때? n이 3의 배수가 아니야. 그럼 당연히 제곱하고도 3의 배수가 아니겠지. 그러니까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을 하면 이 명제를 훨씬 더 쉽게 느껴진다는 얘기야.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래서 대우를 이용한 증명을 간접 증명이라고 하는데, 직접 증명하기가, 그러니까 n의 제곱의 3의 배수이면 n이 3의 배수다라고 하는 걸 내가 직접 증명하려고 보니까 어려운 거야. 그래서 내가 간접 증명인 대우를 이용한 증명, 대우를 써가지고 이 대우가 참임을 증명을 해봤더니 더 쉽지. 그지? 그래서 이걸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직접 증명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약간 이 대우를
이 대우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는 걸 우리가 간접 증명을 하는 거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때 좀 약간 헷갈린다 그러면 대우를 가지고 생각해도 돼. 그거야. 훨씬 대우를 가지고 생각하면 쉽지 않아? 그러면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 게 뭔데 이제? n이 상호배수가 아닌 거지. n이 상호배수가 아니라는 얘기는 봐봐. n이 상호배수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뭐야? n을 우리가 3k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 근데 상호배수가 아니면은 3k-1하고 3k-2 이렇게 놓을 수 있다는 얘기네. 가번에 들어갈 게 뭐야? n이 3k-1이 들어간 게 보고. 그렇지? 그 다음에 나번에 들어갈 게 뭐가 되는 거야? 거기 나와 있네. 그럼 n이 3k-1일 때 한번 해볼까? 쭉 한번 해보자. 그럼 n이 3k-1이면 n의 제곱은 뭐가 되는 거야? 3k-1은 얼마? 제곱이지? 그럼 여기는 9k의 제곱이고 여기는 얼마야? 6k 플러스 얼마? 1이잖아. 그치? 그럼 이걸 3으로 묶어. 이게 상호배수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그럼 3으로 묶으면 여기가 3k의 제곱이고 여기가 2k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 다음에 플러스 얼마? 1이잖아. 그럼 이건 상호배수가 아니잖아. 그치? n의 제곱도 상호배수가 아니다. 상호배수가 아니라고 하는 거가 되고 그 다음에 n이 또 뭐가 있어? 3매의 배수가 아니면 3k-2일 때도 있는 거 아니야. 괜찮지? 그 여기서 지금 k는 자연수가 되는 거 맞아? k 대신에 1 대입해봐. 1 대입 얼마? 2 나오는 거고 k 대신에 1 대입하면 얼마? 1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한 여기서 k는 자연수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는 거지? 괜찮지? 그럼 n이 3k-1도 생각해봐. 그럼 n의 제곱을 구해보자. 그럼 여기는 3k-2의 제곱이야. 그럼 여기는 9k의 제곱이고 12k 플러스 얼마? 4지.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3으로 묶어. 그럼 여기는 3k의 제곱이고 여기는 4k 그 다음에 플러스 얼마? 1, 그 다음에 플러스 얼마? 1이니까 이것도 상호배수가 아니네?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 봐봐. 상호배수도 1 더한 거니까 이것도 상호배수가 아닌 거잖아. 이런 식으로 증명한다는 얘기야. 괜찮아? 그러면 가번에 들어갈 게 뭐야? 가번에 들어갈 거가 이거지. 이거. 근데 이걸 뭐로 놓는데? fk 가번에 들어갈 거가 이게 fk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나번에 들어갈 거 나번에 들어갈 게 뭐냐? 이건가? 이게 나번인가? 맞냐? 이게 이제 나번에 들어갈 거네. 자, 나번. 그치? 자, 그러면 이제 나번에 들어갈 게 이게 지금 뭐가 되는 거야? gk가 되는 거니까. 문제에 뭘 거라 했어? fe 플러스 얼마? g2의 값 구하는 거지? 이렇게. 그럼 fe는 얼마야? 5인가? 여기다가 2 대입하는 거니까. 그치? 그다음에 플러스 g2는 여기다 2 대입해봐. 얼마 나와? 5 나와? 답은 얼마 나와? 10이 되겠네. 이렇게 하는 거야. 특별한 거 없네. 괜찮지? 다음 2번. 자, 2번 해보자. 자, 2번 가보면 두 조건이 참이되는 실수 t에, 그러니까 참이되게 하는, 자, 참이되는 실수 뭐야? t의 최소값과 실수 t의 최소값 구하고, 그 다음에 실수 s의 최소값 합 플러스 실수 s의 최소값을 어떻게 하는 얘기야? 더하는 얘기네? 그치? 이거 뭐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t의 최소값하고 플러스 실수 s의 최소값을 더하는 이야기야 지금. 그러면 가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가번에 보면 x가 0에서부터 어디까지? 4인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자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절대값 풀어버리면 어떻게 나와? x-u 그다음에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t에서 어디까지? t까지 되는 거지? 그러면은 t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x는 6-t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6 플러스 얼마 t인 거지 이렇게. 자 어떤 실수라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풀어야 돼? 어떤 실수잖아. 그럼 어떤 실수는 교집합이 있기만 하면 되잖아. 공집합만 아니면 되지. 그러니까 이놈하고 어떻게 해? 이 범위하고 이 범위는 어떤 실수니까 이 범위하고 이 범위가 어떻게 해? 이거가 두 개가 공집합만 아니면 돼. 그렇지 않냐? 공집합만 아니면 참이야. 그러니까 한 개라도, 결론 이야기하면 한 개라도 참이면 참이라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일단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쭉 가서 여기가 지금 0인 거고 여기가 지금 4인 거지.
그러면 이 주어진 조건의 이 범위에서 공통 부분이 존재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렇잖아. 근데 x라고 하는 범위는 뭘 기준으로 하는 거야? 6을 기준으로 하는 거지. 그럼 6에서 t만큼 빼는 거고 6에서 t만큼 더하는 거잖아. 그렇지 않아? 그럼 여기서 이만큼 그다음에 이만큼 가는 거지 이렇게. 이해되나? 그치? 6에서 t를 빼는 거고 6에서 t를 더하는 거니까 여기가 t가 되겠네. 이렇게 t. 그렇지 않냐? 그럼 여기가 6 플러스 t가 되는 거고 여기가 6 마이너스 뭐가 되는 데 t가 되면 돼. 그러면 어차피 지금 여기가 분모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6 마이너스 t가 4랑만 같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응?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이게 이제 이만큼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6 마이너스 이렇게 겹쳐지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6 마이너스 t가 4보다 어때야 돼? 이러면 되나? 6 마이너스 t가 여기 있거나 아니면 여기 있거나 이렇게 그러면 되는 거잖아. 교집합이 생기기만 하면 어차피 참인 거니까. 그러면 2하고 이쪽으로 있는데 t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2보다 크거나 같다. t가 2보다 크거나 같다가 일단은 범위가 되는 거니까 실수 t의 최소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일단 2가 되겠지. 이렇게 실수 t의 최소값은 일단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조건 가볼까? 똑같아. 이런 식으로 풀면 돼. 자, 여기다 한번 풀어볼게. 4번은 x가 0보다 크고 4보다 작은 범위. 여기는 모든 실수야. 자, 모든이면 그렇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범위 안에 완전히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절대값 x-6 이게 지금 s지. 그러면 x-6이 마이너스 s고 여기는 s잖아. 그럼 x는 6-s보다는 커야 되고 6 플러스 얼마? s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 범위가 여기 범위 안에 있어야 어때야 돼? 완전히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인 모든 실수가. 그러니까 결론은 그러니까 여기 범위 안에 이 범위가 완전히 이쪽에 포함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x가 0보다 크고 4보다 작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여기 범위 안에 포함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나? 그러니까 참인 거지. 왜? 여기가 모든 실수니까. 어떤 이란 말이 들어가는 거랑 모든이 들어가는 거가 지금 다른 거야. 그걸 이제 물어보는 거야, 문제에서. 그치? 그럼 수익도 또 그려봐. 그려보면 일단 0이고 여기가 4잖아. 그럼 0에서부터 4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건 뭘 기준으로 하면 돼? 또 마찬가지. 6을 기준으로 하면 돼. 6을 기준으로 해서 6-x보다는 크고 6 플러스 x. 그러니까 이 노란색 이 범위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냐. 이렇게 포함해야 된다고. 이렇게. 그렇잖아. 그러니까 6-s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가 뭐가 있으면 돼? 6 플러스 s가 있으면 돼. 이런 식으로 되면 되는 거잖아. 결론은. 그러면 여기 그치? 그러면 여기서는 6-s보다는 여기가 지금 좀 안 들어가고 이거는 뭐보다는 크고 0보다는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 아니야? 6-s가 0이어도 상관없지. 같으면 되는 거니까. 괜찮지? 두모 들어가 되지? 그럼 결론은 s가 뭐야? 6보다 어때야 된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 맞아? 아니지. 0이 더 커야 되지? 자, 그러면 두고를 이쪽에 있으니까 0이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네? 맞냐? 네. 그러면은 s가 6보다는 크게 나온다. 이렇게. 왜냐면 여기 최소값을 물어봤으니까. 그러면 실수 s의 최소값은 얼마가 될까? 6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렇게 넣으면 얼마야? 8이 되겠네?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풀면 되겠지. 괜찮지? 이렇게 하는 거. 최대한 빨리빨리 다 해버리자. 숙제로 쭉 다 해서 그다음에 일단 뭐 어쩔 수 없어. 3번은 이것도 자주 나오는 문제긴 하거든. 3번. 3번도 이것도 많이 나오는 문제니까 같이 해보자. 3번 문제 쓸 동안 너희가 할 수 있어. 빨리 해봐. 빨리 해버리고 두 조건 A, B에 대해서 자 F의 A, 얼마야? B지. 자 이거를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 자, F의 A, B에 대해서 이거는 지금 여기가 1, 0
그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거야. 그럼 A가 B에 대한 충분 조건일 때, 그러니까 이거는 A가 B에 대한 충분 조건인 거고 필요 조건 아닌 거지. 이렇게. 그잖아? 이렇게 써버릴게 선생님이. 그 다음에 A가 B에 대한 필요 충분 조건일 때, A하고 B가 완전히 이렇게 같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기호로 쓸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는 A가 B에 대한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은 필요 조건일 때,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지금 다 이해되니 이거? 간단하게 설명해야 되나? 그러니까 여기서 봐봐. P이면 일단 이거 적어볼게. P이면 Q이다라고 하는 명제가 만약에 참이야. P이면 Q이다라고 하는 명제가 참이면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 이렇게 표현하잖아. 이렇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지. 이렇게. 두 줄 모두 되고 그냥 동그라미 찍게 선생님은 자 P이면 Q이다라고 하는 명제가 참이야. 그러면 이거 가지고 여기서 도출되는 것들을 다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첫 번째, P이면 Q이다라고 하는 명제가 참이면 이 P의 진리집합하고 Q의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는 어떻게 돼야 돼? 이거지. 자, 이거 맞아? P이면 Q이다가 참이야. 그러면 P의 진리집합이 Q의 진리집합이 어때야 돼? 포함돼야 돼. 맞잖아. 그리고 또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 있어?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야? 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 충분 조건 아닌가? 충분 조건? 충분 조건? 맞아? 충분 조건이잖아. 그 다음에 Q는 P에 대한 무슨 조건이야? Q는 P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라고 해? 필요 조건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치?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뭐야? 일단 이렇게 적어놓으면 돼. 봐봐. 큰 집합이 큰 집합이 뭐인 거야? 큰 집합이 필요 조건인 거야.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서 봐봐. P가 커, Q가 커? Q가 크잖아. 그러니까 Q는 무슨 조건이야? 필요 조건인 거야. 필요 조건. 그 다음에 P는 충분 조건인 거야. 집합의 크기를 가지고도 생각할 수 있잖아. 집합의 크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이건 당연히 더 도출이 돼야 되겠지? P의 진리 집합에 Q에 포함된다는 거 맞아? 그치? 그러면 P는 그러니까 Q는 더 큰 집합이니까 이게 필요 조건인 거야. 그 다음에 그러니까 P는 Q에 대한 충분 조건, Q는 P에 대한 필요 조건이라고 해. 알겠어? 그러니까 집합의 크기를 가지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뭐로도 표현할 수 있어. 화살표의 방향. 봐봐. 이거 가지고도 생각할 수 있잖아. 이 화살표의 방향이 이렇게 가지. 그러면 주는 쪽이 뭐가 되는 거야? 주는 쪽이 충분 조건이야. 그러니까 주는 쪽이 화살을 주는 쪽. 그러니까 뭐 이거 너희 중학교 때 막 여러 개 했잖아. 주는 쪽이 충분 조건. 그러니까 충분하니까 줄 수 있는 거야. 충분하니까 줄 수 있는 거지. P는 Q이게 한 충분 조건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 맞냐? 그러고 받는 쪽이 뭐야? Q잖아. Q가 지금 화살을 받잖아. 맞잖아. 너희 그렇게 하지 않았어? P가 Q를 향해서 권총을 쏴. 그러면은 Q는 권총을 맞고 아니면 화살을 맞고 피를 흘리잖아. Q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냐? 네. 그 받는 쪽이 뭐가 되는 거야? 이게 필요 조건이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그치? 주는 쪽이 충분 조건이 거고 받는 쪽이 뭐가 된다? 필요 조건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 그러니까 화살표의 방향과 집합의 크기를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로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은 다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같아버리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생각하면 생각하기 쉬워. 근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진짜 어려워. 이거 구별하기가.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보긴 해야 돼. 그리고 발레나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치? 자, 이거는 알겠지 지금? 일단 기본적인 거. 주는 쪽, 화살을 주는 쪽이 충분 조건이고 P가 충분 조건인 거야. 그 다음에 Q는 받는 쪽이니까 Q는 P에 대한 필요 조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돼. 여기 적어놨잖아, 선생님 지금. 그치? 이 집합의 크기를 가지고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 이 화살표의 방향을 가지고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다. 알겠냐 무슨 말인지? 그렇게 하면 좀 낫지? 그럼 이제 3번 봐봐. 3번 되게 헷갈린다. 자, 3번 봐봐. 이제 너희가 한번 해봐. 어디 있는 거를.
지울까 여기? 지운다. 자, 3번 일단 보면은 세 집합 A, B, P라는 조건이 있고 그래서 써볼게. 자, P라는 조건이 A, 그다음에 여기는 B 교집합 C인가? 이렇게. 그다음에 Q라는 조건은 A 차집합 C, 합집합 C 차집합 B지. 근데 이게 지금 공집합이라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판단을 잘해야 되는 거야 지금. 그다음에 R이라고 하는 조건은 A가 B에 포함되거나 또는 A가 어디에 포함된다? C에 부분집합이거나 이거 이때 여기서 이거 구하래. F에 자 P면 Q이다라는 집합 명제. 그다음에 여기는 Q이면 R이다라고 하는 명제. 그다음에 F.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알겠냐 지금? 이게 그러니까 P이면 Q이다라고 하는 명제가 뭐야? 충분 조건인지 필요 조건인지 필요 충분 조건인지를 확인해 보라는 얘기잖아. 맞지? 이제 천천히 해보자. 기억번 어때? 기억번은? 자, P면 Q이다라는 명제 어떻게 돼? 일단 써봐 이렇게. P면 Q이다. 화살을 좀 생각해보자. 이렇게. 이거 보려고. 그치? 자, P면 Q이다. A가 비교집합 C야. 그 다음에 여기 이 의미는 어떤 의미야? 어떻게 줘야 돼? 이거가 공집합이어야 되지. 합집합이 공집합이면 이것도 공집합이어야 되고 여기도 뭐가 돼야 돼? 공집합이어야 되잖아. 그치? 일단 판단을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이거는 뭐냐? A가 C에 포함되는 거지. 일단 A가 있어. 그럼 여기 C에 포함되는 거지 이렇게. 맞아? 그다음 여기는 C 차집합 B가 공집합이라는 얘기는 C가 어디에 포함돼야 돼? B에 포함되는 거지. 이거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A, C, B를 이야기하는 거야. 맞잖아. 그러면 역은 더 쉽겠다. 이게 지금 Q니까 Q이면 P다는 어때? 봐봐. Q가 이거지. 그다음에 P가 이거지. 비교집합 C를 구해봐. 비교집합 C가 어디야? 이거잖아. 근데 그게 A를 포함하는 거니까 이건 맞잖아. 지금 일단 역은 맞네. 맞아? 근데 이건 맞을까? A가 비교집합 C에 포함된대. 그렇다고 해서 이거라고 할 수 있나? 아닌 경우로 생각해야 되지 않아? 봐봐. 이 경우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 B하고 이렇게 비교집합 C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에 A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거 어때? 이것도 성립하는 거지. P 조건. 근데 이 조건을 만족해? A, C, B야?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반려는 얘기야. 이거라고 해서 이거면 이거이다. 이거라고 해서 이걸 만족하는 게 아니야. 근데 역은 Q이면 그러니까 이게 Q인 거야. Q이면 P이다. Q이면 P다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성립하는 거잖아. 비교집합 C가 어디? C니까. C는 A를 포함하는 게 맞잖아. 그럼 이건 맞는 거지 밑에 거는. 근데 위에 건 어때? P면 Q이다. 이거라고 했을 때 이런 형태로도 이야기할 수 있잖아. P집합은. P라는 조건은.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뭐야? 지금 발레인 거야. 그러니까 P면 Q이다가 성립하지 않은 발레지 이게? 지금 선생님 지금 그린 게? 괜찮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무슨 조건이야? 필요 조건인 거니까 필요 조건은 어떤 거야? 이거네 이거? 그럼 이게 얼마야?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네. 이렇게. 이거지? 그 다음에 Q이면 R이다? 자, Q이면 R이다. Q이면 R. 이거 생각해보자. 자, 이거는 어때? 자, 이거는 이 경우에 A가 B에 포함되거나 A가 B에 포함되거나 또 A가 어디에? C에 포함된다? Q이면 R이다. 이건 맞는 거 같은데? Q이면 R이다. 맞아 않아? 여기서 이거 해볼게. Q이면 R이다. 또 R이면 Q이다. 이거 또 생각해보자. 네. 이렇게. 그러면 Q이면 R이다는 어때? Q이면 이게 지금 Q지.
그러면 생각해봐. A가 B에 포함되거나 또는 A가 C에 포함된다고 했으니까 맞잖아 이거는. 이거 맞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 경우부터 생각해봐. 그럼 이거는 이거야. 그러니까 또는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버려. 이거 두 개 중에 하나만 성립해도 되는 거잖아. A만 B에 포함되거나 아니면 A가 A만 C에 포함돼도 돼. 그렇게 생각하면 봐봐. A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A는 여기 안에는 A가 C에 포함돼. 그리고 and A가 C에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 이런 경우도 포함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건 성립이 안 돼. 성립 안 하는 거 아니야? 그치? 맞아? 그잖아. 이게 R이면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또는이기 때문에 이거 둘 중에 하나만 성립해도 돼. 그러니까 둘 중에 이놈이 성립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놈이 성립하는 경우, 또는 두 개 다 성립하는 경우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충분 조건이 되는 거야. 그럼 충분 조건이 뭐니까 이건 1이잖아. 1. 그치? 1. 그럼 3 곱하기 1이니까 3이겠네? 이런 식으로 계산되나 이거? 그 다음에 R이면 P다는? 자, 해보자. 이거는 R이면 P다. 그 다음에 P이면 R이다. 자, R이면 P다는 어때? R이면 P다. 이거잖아. R이면 P다. A가 B에 포함되고, 그 다음에 또는 A가 C에 포함돼. 근데 A가 비교집합 C에 포함된다? 이건 어떻게 돼야 되냐? 이게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R이면 P다가 어때? R이면 P다. 당연히 근데 항상 성립하는 뭐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이거 생각해볼까? 봐봐. A가 비교집합 C에 포함돼. 그러면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 지금. 그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A가 B에 포함된다고 할 수도 있고 또 A가 C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는 거잖아. 맞네 이거는. A가 여기 들어있으면 이거 맞잖아. A가 B에 포함되거나 또는 A가 C에 포함된다. 이거 맞네. 그럼 이건 맞는 거 아니야? R이면 P다가? R이면 P다? 반대지 있으면 잘못했지? 이게 아니라 이거지? 그러니까 A가 비교집합 C 여기이면 그러니까 P이면 R이다가 성립하는 거잖아. 일단 괜찮아? 자, 여기 그려볼까? P라고 하는 게 이런 형태니까 이런 형태라고 할 수 있지. P 만약에 C 그 다음에 여기가 만약에 A라고 하면 이게 A야. 그러면 이건 맞는 거잖아. 당연히 A가 B에 포함되거나 또는 A가 C에 포함되거나 하니까 맞잖아. 어떻게 되든 같겠지. 그치? A 교집합 P 안에 A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이놈이면 이거는 당연히 성립해. 즉 P이면 R이다가 당연히 성립하는 거야. 근데 R이면 P다는 어때? R이면 P다가 안 되나? R이면 P다. 그치? 그러니까 반례를 든다라고 하면 어떻게 반례를 들까? 이거를 지금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안 되는 거긴 해. 일단 적어볼게 여기다가. 자, R이 뭐냐면 이거야. A가 B에 포함돼 또는 A가 또 어디에 포함돼? C에 포함돼. 이거야. 그럼 이거일 때 A가 비교집합 C에 포함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 지금. 이게 지금 R인 거고 이게 지금 뭐야? P인 거지? 비교집합 C 이런 경우 있지 않냐? 내가 발리를 들어볼게 한번. A가 B에 포함되고 또 A가 C에 포함돼. 그러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A가 B에 포함되고 또 A가 C에 포함된다? A가 C에 포함되면 A가 B에 포함된다. 근데 또는이니까 A가 B에 포함되고 A가 C에 포함되지 않아. 그러면은 이건 성립하지 않는 거잖아. 이해되나? 그러면 안 되는 거네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만 생각해 보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된다는 거는 A가 B에 포함되고 and A가 C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게 지금 하나의 뭐가 되는 거야? 관례. 맞아? 그럼 이게 성립해 안 해? 그치? 이거 성립하지 않는 거지. 비교집합시 포함되지 않는 거잖아.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냐? A가 B에 포함되고 A가 C에 포함이 안 돼. 그럼 당연히 비교집합시도 그치? A를 포함할 수는 없겠네. 되지? 벤달 그림 어떻게 그려져? 어떻게 그려야 되나? A랑 B랑 같이 A랑 여기 있고 이렇게 그리고 C는 떨어지고 뭐 C는 따로 뭐 그린다고 하는데 뭐 이런 형태로 그려도 돼 상관없지? 아무런 그냥 그리면 되니까. 왜냐면 A가 C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만 그려버리면 되는 거니까 뭐 C를 여기다 그려도 되고 그치? 그러면은 지금 봐봐 비교집합 C면 공집합이잖아 그치? 하여튼 뭐 여러 개 그릴 수 있어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또는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세 가지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잖아. 아까 또는 그러면 그거 중에서 생각을 해보면 발레가 이런 경우라는 얘기야. 또 뭐 이거 반대로 바꿔도 되겠지? 그러면 됐나? 그럼 이거 필요 조건인 거니까 이건 얼마? 뭐야? 마이너스 1이 찍어? 그럼 얼마야 답이? 마이너스 1 플러스 3 그다음에 여기는 얼마?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이겠지. 얼마야 되면 답이 3인가? 답이 3이어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럼 5번이 답이겠네? 자, 일단 4번도 한번 해봐. 그러니까 뭐 다 4번 넘어갈까? 이거 숙제로 내줄까? 5번을 해봐. 5번을 먼저 하자. 빨리 끝내보내 이거 아니니까. 4번은 너희가 숙제를 해. 그 다음에 5번 가보면 어느 학급의 축구, 배구, 농구, 육상이 열리는 체육회 참가 학생들에 대한 정보다. 일단 뭐라고 돼 있냐면 육상 봐봐. 육상에 참가한 학생은 배구 경기에 반드시 참가한대. 일단 이렇게 쓸게. 그 다음에 농구 경기에 참가한 학생은 배구 경기에 참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쓸 수 있겠지. 배구 참가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일단 동그라미 쓰겠어. 그럼 이거 이제 기호로 나타내면 돼. 그 다음에 축구 경기에 참가하지 않는다. 축구 경기에 참가하지 않으면 육상에도 참가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네. 그리고 1교시부터 4교시까지 4교시마다 1시간에 걸쳐 한 종목씩 진행되고 참가 선수는 3시간을 연속으로 참가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지금 3개 종목을 연속으로 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일단은 참가하는 걸 기준으로 육상에 참가하는 거 그러니까 P라고 할게. P 그 다음에 여기를 P, Q 그 다음에 R이라고 할까 이렇게? PQR? 괜찮을까? P 왜? 뭐 S라고 할까? 이렇게? 뭐 아무리 상관없어. 그럼 일단 명제를 한번 따져봐. P면 뭐야? Q이다가 맞지 이거는. 그 다음에 R이면 뭐가 되는 거야? RS지. 배구가 뭐야? Q인가? 이거네 이렇게. 그 다음에 축구는 S였잖아. 그러면 not S 이게 지금 뭐가 돼야 돼? 육상이니까 not P가 되겠지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뭐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럼 여기부터 해볼까? 그럼 이거는 Q이면 뭐가 되는 거야? 이거지. 그럼 연결을 시킬 수 있잖아. P, 그 다음에 Q, 그 다음에 R이겠지.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하나 성립하는 거고, 이거 하나가 있는 거고, 이거는 그냥 뭐야? 두 번째, P이면 뭐가 되는 거야? S가 되겠네, 이렇게. 그치? 맞아? 자, PQ가 일단 뭐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연속으로 이게 지금 P가 뭔데? 육상이지. 육상을 하면은 반드시 Q는 뭐야? 배구가? 배구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not R이니까 이거는 뭐야? 농구는 하면 안 되는 거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돼.
그 다음에 또 이거 P가 뭐야? 육상이잖아. 그 다음에 S는 뭐야? 축구가? 그러면 일단 육상을 하는 사람이 배구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육상을 하는 사람은 축구도 할 수 있는 거네. 근데 일단은 뭐야? 한 사람이 지금 연속으로 3시간? 3시간을 연속으로 참가할 수 없다고 돼 있잖아. 그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지금 육상, 배구, 그 다음에 또 뭐야? 육상한 사람이 축구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축구랑 뭐지? 여기서 일단 알 수 있는 게 뭐야 지금 여기서? 육상. 일단 봐봐. 육상에 참가하는 학생은 육상을 참가해. 그러면 배구도 참가할 수 있지. 그 다음에 축구도 참가할 수 있지 않냐? 근데 농구는 어떻게 해야 돼? 참가할 수 있는 거지. 맞아? 근데 여기서 지금 문제 조건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1교시부터 4교시까지 매 1시간에 걸쳐 한 명씩 3시간 연속으로 참가할 수 없다. 한 명이? 한 명이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그러면 참가 선수는 3시간을 연속으로 참가할 수 없다고 할 때 대일적으로 알맞는 거 근데 문제 조건을 만족을 시키려면 육상에 참가하는 학생은 배구 경기에 참가를 해야 돼. 그다음에 뭐야? 이런 거지. 그러니까 육상에 참가한 사람은 배구에 참가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또 봐봐. 배구에 참가를 하면 농구는 참가할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육상, 배구, 농구 이거는 가능한 거네 지금. 육상, 배구, 농구. 잠깐만. 축구. 그다음에 Q가 지금 여기서 뭐야? 배구지. 배구를 참가한 사람은 그러니까 배구를 참가한 사람은 농구를 참가할 수 없는 거잖아 지금. 그러면은 지금 뭐야? 하나씩 따져봐야 되는데. 그럼 1번은 가능해 이게 1번은? 1번 한번 해보자. 축구 하나씩 해봐야 되는데 배구, 그다음에 농구, 육상 이거 가능하니? 일단 해보자. 축구에 참가한 사람이 일단은 축구 뭐 일단 축구는 되겠네. 일단 상관없어. 축구하고 농구하고 상관한 관계가 있냐? 없잖아. 그러면 축구 하면 아무나 다 해도 되지.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한 명이야. 그러면은 이 사람이 배구를 해. 그치. 한 명, 여기 한 명이고 축구하고는 다 상관이 없어. 그럼 여기는 또 한 명이겠지. 근데 배구 참가한 사람은 농구를 안 하네. 그럼 여기 되네. 다른 사람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치? 그 다음에 농구를 한 사람은 그치? 되네. 그러면 농구를 한 사람은 배구만 안 돼. 그러면 농구 한 사람이 육상해도 돼? 안 돼? 안 돼? 육상하면 배구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농구 다음에 육상 상관없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농구한 사람이 이 사람이 그대로 되는 거니까. 그럼 3명이 대일종으로 맞을 수 있겠네. 열리는 체육대회 참가 학생들에 대한 정보다. 한 명씩 참가선수 3시간 연속으로 참가할 수 없다고 할 때. 그렇지 않냐? 이건 가능한 거 아니야? 그럼 몇 명으로 가능한 거야? 3명으로 가능한 거잖아. 잘 봐봐. 이거 조금 어려운데 이거. 그러니까 일단 축구는 아무 제한이 없어. 그러면 축구 한 명이야. 그러면 축구는
뭐 축구한 사람이 반드시 뭘 해야 된다는 거 없잖아. 해야 되는 게 없지. 그러면 배구 선수는 따로 뽑아야 돼.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왜냐면 농구한 사람은 배구를 할 수 없어. 축구를 하지 않은 사람은 육상을 할 수 없다는 얘기는 육상한 사람은 축구를 한다는 얘기야.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걸 잘 봐야 돼. 육상하는 사람은 배구를 해야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여기서는 축구는 아무 제한이 없잖아. 그러니까 축구 한 명에 그러면 축구는 다른 게임을 안 뛰어도 돼. 그럼 새로 뽑아야 돼 배구는. 어? 그러니까 축구한 사람이 배구를 해야 되는 게 있어 없어 여기? 있죠. 어디? 이거밖에 없잖아. 축구는 여기밖에 없잖아. 저 연속으로 말하는 거예요. 연속으로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긴 하지 지금. 그러니까 축구한 사람은 배구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말이 없어. 그럼 새로 뽑아야 돼. 한 명, 그다음에 여기 배구 하는 사람 한 명 뽑아. 근데 배구는 봐봐. 배구는 있냐? 배구를 한 사람은 뭘 할 수 없어? 농구를 할 수 없잖아. 그럼 됐지. 배구를 한 사람은 농구를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한 명 뽑아야 되고 또 여기서 한 명 더 뽑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치? 그다음에 농구하는 사람이 육상할 수 있냐? 농구, 육상 어딨어? 농구하면 육상 못하죠. 어디? 1번, 2번 쓰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 농구하면은 배구는 안 돼. 배구만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위에 음. 그 대우하게 쓰면 그것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상관없지 않아? 농구인데? 왠지 일본에서 P에서 낫 아니니까 저거를 뒤집으면 R은 낫이잖아. 우리가 여기까지 도출한 건가? 왜? 그러니까 육상을 한 사람은 배구를 하고 PQ 잖아. P이면 Q, Q이면 R이니까. 근데 저게 되면 P는 낫 R까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육상을 하면은 농구를 하면 안 되는 거지. 네, 근데 저거를 대우 쓰면은 R은 낫이잖아요. 응. 그러니까 농구를 한 사람은 육상을 하면 안 되는 거야. 네, 그럼 저거 안 되잖아요. 농구하는 육상. 네?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그럼 새로 또 뽑아야 되는 거야. 그치? 안 되니까. 그래서 생각이 한 나요. 명. 그러니까 대진표가 가능하냐 이거야. 가능한 거지 이것도. 그렇지 않나? 근데 문제에서 지금 몇 명이라고 하는 말이 안 나왔는데. 그냥 3개 연속해서 했을 때 안 응. 되는 경우 생기면 그거 아닌 거 찾으라고. 3시간을 연속으로 참가할 수 없다고 할 때, 근데 이건 아니지 그러면? 인 되는 거 아니야? 이건 되는 거지. 1번이 되는 거네. 네. 맞냐 이거? 네. 헷갈리는데 이거? 자, 그러니까 이건 뒤집표로서 가능한 거지. 한 사람이 왜 그러냐면 한 사람이 3번 연속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 이거는. 다 다른 사람이야, 다른 사람. 그치? 이거는 2번 해보자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2번을 생각해볼게. 일단 1번 됐고. 그러니까 2번이 왜 안 되는지만 이제 확인해 주면 될 것 같아. 농구, 그 다음에 축구, 그 다음에 배구, 그 다음에 육상인 거지? 그럼 이거 봐봐. 자, 농구는 어떻게 되냐, 농구? 농구한 사람은 배구 안 되지. 그럼 농구한 사람은 뭐야? 이게 지금 가능한 거니까 이거랑 가능한 게 뭐야? 이거 두 개인가? 선생님이 지금 적어놓은 게 이거랑 이거지? 이렇게. 그러면 농구하고 축구는 어떤 관계야? 농구, 축구. 야, 관계가 없네? 그러면은 농구 한 명 뽑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또 축구는 또 한 명 더 뽑아야 되는 거지? 왜냐면 농구한 사람이 축구 할 수는 없잖아. 하는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축구는 축구는 배구해야 돼요. 축구는 배구 해야 된다고? 저기 옆에서 육상하면 배구해야 되는데 축구 안 하면 육상 안 하니까 축구하면 육상 해야 되는데 육상하는 사람 배구해야 되잖아요. 잠깐만. 그러니까 육상한 사람이 배구도 할 수 있고 축구도 할 수 있는 거지? 네. 그러면 축구를 한 사람은 걸려있지 않아요. 관련 없는데? 근데 저기서 축구 이거. 이거 두 개야. 이거, 그 다음에 이거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뭐야? 한 명 더 뽑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축구하고 배구는 관련이 없지, 지금? 여기도 한 명 뽑아야 되는 게 맞네.
맞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럼 배구는 배구 있으면 육상은 못하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 배구는 농구를 못 하잖아. 이게 무슨 문제예요? 이해가 안 돼. 3시간을 연속으로 참가할 수 없다고 할 때 그러면 2시간 연속으로 참가해도 된다는 소리예요? 2시간 참가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육상에 참가한 사람은 배구도 참가할 수도 있고 축구에도 참가할 수 있는 거잖아. 네. 그게 역순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그치, 역순으로 가면 안 되는 거지. 그럼 육상도 다른 사람 뽑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럼 되는 거 이거는 아니에요? 맞죠? 그치? 그러니까 육상은 배구, 축구 다 하고 농구만 하면 안 되는 거야, 연속으로. 그치? 근데 이번은 그럼 농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농구는? 육상, 축구. 그러니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육상은 배구, 농구가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되는데 육상, 배구, 농구 이렇게 안 되지. 안 돼요. 한 사람이 3개 다 해버리는 거니까. 맞아? 그다음에 이거 넘길까요? 좀 이상한데? 그렇지 않냐? 이거 모의고사 문제예요? 아니, 모의고사 문제 아니. 이런 문제 안 나와, 모의고사는. 그러니까 육상에 참가한 선수가 모두 배구, 축구에 참여 가능하고 농구 경기만 안 돼. 그러면 육상, 축구, 배구가 육상, 축구, 배구, 육상, 배구, 축구?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육상하고 육상, 축구, 배구가 연속으로 되는 거. 그것만 빼면 되겠는데?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육상, 배구, 농구가 육상, 축구, 배구가 그럼 그러니까 일단은 육상, 축구, 배구 이게 연달아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축구랑 배구랑 해야 된다는데 해야 된다는 건데 그 문제가 어디 있어요? 아까 여기서 우리가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육상을 하면은 배구를 해야 되는 게 맞지. 그다음에 농구를 하면 배구를 하면 안 되지. 그다음에 이거 육상을 하면 축구를 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아? 일단 이거네 지금 이렇게 되는 거네. 이거네. 축구랑 배구 한다는 건 S면 Q이라는데 S면 Q를 S가 있어요. 축구를 하면은 배구를 한다는 정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걸 물어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육상하고 축구하고 배구가 연달아 있으면 안 된다는 것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1번이 맞아. 1번이 답이죠.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그렇게 풀면은 1번이 답이 되는 거야. 이거는 순서가 상관이 없는데 순서가 상관이 없지 지금. 그러니까 육상하고 배구하고 농구가 연달아만 없으면 되는 거지. 한번 묶여 있지만 않으면 한꺼번에 묶여 있지만 않으면 돼.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1번이 되지 않냐? 일단 이해는 됐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육상에 참가한 학생은 배구 경기에 참가한다. 농구 경기에 참가한 학생은 배구 경기에 참가하지 않는다. 육상, 배구. 육상, 축구, 배구. 세 개를 다 참가하는
그치. 왜냐면 그치. 그러니까 연속으로 한 명이 세 명이 다 참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 경우를 빼야 되는 거니까 1번밖에 안 된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축구 한 사람이 세 게임을 다 할 수 있는 거잖아. 농구하고 축구하고 배구하고. 그러니까 2번 같은 경우는 안 된다는 얘기지 지금. 그잖아. 네. 그렇게 돼버리니까 안 되는 거네. 그러니까 문제 조건은 그거가 제일 중요한 거네. 그러니까 한 참가 선수는 3시간을 연속으로 참가할 수 없다. 그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것 같아. 5번은. 그치? 일단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럼 나중에. 그다음 6번은 너희가 한번 해보고 이것도. 쉬는 시간 줘야지. 자, 좋아. 일단은 여기까지 하자. 여기까지 하고 7번부터 할게 그러면. 말이 왜 이렇게 다 내내 그러니까. 일단 저거 이해는 됐어 지금? 다시 해볼까?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육상을 하는 사람이 배구도 할 수 있고 축구도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육상, 그다음에 배구, 축구면 이렇게 되면 육상이 배구도 할 수 있고 육상이 또 뭐야 축구도 할 수 있는 거니까 한 사람이 이 세 경기를 한 명이 지금 이거 세 경기를 다 뛸 수 있는 거잖아.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지금? 그치? 그러니까 결국은 육상, 배구, 축구가 연속으로 있으면 안 돼 무조건. 맞잖아. 그렇지 않냐? 그렇게 되겠지? 그렇게 되겠네. 그러면은 그치? 그것만 빼면 되는 거지. 배구, 축구, 배구, 축구, 배구, 축구, 배구, 육상.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지금 한 명이 다 해버리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참 애매하다. 자, 7번을 일단 봐볼게. 그러면 7번. 그렇지. 1번, 그러니까 1번만 된다는 얘기야 지금. 확인해봐. 알겠지? 확인해봐. 자, 일단 해보면 되고 7번으로 갈게.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말장난이래 명제는. 좀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7번도 마찬가지. 7번을 보면 이거 어차피 이거 집합이니까 괜찮네요. 자, 7번 가봅시다. 7번은 지금 P 합집합, 그다음에 Q 교집합 R인가? 이게 지금 얼마래? 이게 P래.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돼. 그다음에 여기는 P 합집합 뭐야? P 합집합 Q지. Q가 되고 여기 교집합 R인 거야. 근데 이게 R이라고 되지 이렇게. 이게 성립한다. 옳은 것만을 이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자, 기억번에 뭐라고 돼 있냐면 P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안 되고 이건 안 되지. 이게 맞는지 확인해 보면 되고 P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그다음에 니은번은 P 또는 R이지. 근데 P 또는 R이 뭐야? 필요 조건이다. Q이냐? 그럼 필요 조건인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이게 안 되고 이건 안 되겠네. 또는 뭐야? 합집합인 거잖아. 집합으로 따지면 P 합집합 R. 그치? 또는이니까 일단 써놓고 볼게. 그 다음에 디귿번은 P and 그리고 P 그리고 Q 이거는 Q 그리고 뭐야? R 이거 얘기한 충분 조건이다. 그러니까 이거가 이렇게 이거는 가능하고 이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억, 이응, 디귿에서 이제 맞는 걸 한번 해볼게 그러면. 근데 어차피 주어진 조건이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이거 봐봐. P 합집합에 이놈이 P라는 얘기잖아.
항상 합집합의 결과는 어떤 게 나와? 큰 놈이 나오는 거지. 그러면 Q 교집합 R보다는 P가 더 커야 된다는 얘기야. 맞아? Q하고 R의 교집합이, 그지? 그 다음에 또 뭐야? 이건 뭐야? 교집합의 결과는 뭐가 나와? 작은 놈이 나오는 거지. 그럼 이 두 개의 조건을 다 만족하게끔 벤다의 그림을 그려야 돼. 일단 교집합의 결과는 작은 놈이 나와. 그럼 결국은 이게 지금 이게 R이 작다는 얘기야. 이렇게 포함돼야 된다는 얘기야. R이 여기에 포함돼야 되고 여기서는 P 합집합 이거잖아. 그럼 큰 놈이 나오기 때문에 이 Q 교집합 R이 P에 포함돼야 돼. 이해되냐 이거? 합집합의 결과는 큰 놈이 나오고 교집합의 결과는 작은 놈이 나온다. 맞지? 그렇게 생각하면 그림을 그려볼까? 일단 봐봐. 여기가 Q가 있지. 그다음 여기가 R이 있다고 해볼까 이렇게? R이 있어. Q하고 R의 교집합을 여기잖아. 그럼 이놈이 뭘 포함해야 돼? P가 포함해야 돼. 그럼 P가 어딘가 여기를 포함하면 되니까 이렇게 그려져도 돼. 근데 밑에 것도 확인을 해야 되잖아. P하고 Q의 합집합인데 그게 어디를 뭘 포함해야 돼? R을 포함해야 돼. 그럼 봐봐. P하고 Q의 합집합이 P가 그려져야 되는데 일단 P하고 Q? P가 그려지니까 P가 지금 어디 있냐고 생각한 거네. 근데 P 합집합 Q가 R을 포함해야 되니까 P는 반드시 이렇게 포함이 돼야 되겠네. R을 포함해야 되는 거네. 그렇지 않냐? 그럼 R을 포함하면서 여기도 포함해야 되는 거니까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돼? 응? 다 포함하게? R만 둘러싸면 응. 되는 거야. P가? 그렇지 이렇게 되면 되겠네? 이렇게 되면 되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P가 되면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이 두 조건을 다 만족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첫 번째는 Q하고 교집합 R이 어디에 포함돼야 돼? P에 포함돼야 돼. 여기가 P에 포함돼야 되고 그 다음에 P 합집합 Q가 근데 이 경우 생각해보면 P하고 Q를 합친 거가 뭘 포함하면 되는 거니까? R을 포함하면 되는 거니까 이걸 포함하는 거니까 됐지? 이렇게 괜찮을까? 그러니까 벤다이그램을 그래야 돼 지금 이런 형태가 돼야 되겠네. 이거 두 개 조건. 그러니까 P가 Q 교집합 R을 포함해야 돼. P가 Q 교집합 R 여기를 포함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P 합집합 Q가 그러니까 P하고 Q가 뭘 포함해야 돼? R을 포함해야 돼. 이런 식으로 된 거네.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겠지. 됐냐? 그러면 이제 봐봐. 이제 나머지는 쉽잖아. 기호권 맞아 틀려. P는 R이기 위한 P하고 R 사이 봐봐. P하고 R 사이 보면 P가 더 크지? 그러면 P는 R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야? 필요 조건인 거잖아. 맞잖아. 이거 맞네. 맞아? 생각해봐. P하고 R은 어떤 관계야? P하고 R이 있지. 그럼 P가 커 R이 커. P가 크잖아. 그럼 쌤이 큰 집합이 필요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P는 R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야? 필요 조건. 그럼 이거 맞잖아.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면 돼. 큰 집합이 필요 조건인 거야. 그럼 이게 맞다는 얘기네. 기억도. 집합의 크기로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집합의 크기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 P하고 R 봐봐. P하고 R이면 P지. P하고 R이면 P잖아. 그럼 P하고 결론 여기를 뭐라고 그냥 P라고 할게. 그럼 PQ 사이에서는 어떤 게 더 커? P하고 Q 사이에서는 서로 관계가 있어 없어? 포함 관계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맞다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잖아. 이게 맞으려면 뭐가 돼야 돼? 이게 지금 필요 조건인 거니까 P가 더 커야 돼. P가 Q보다 커야 되는데 지금 어때? 포함 관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잖아. 그럼 이건 아무 관계, 아무 조건도 아니란 얘기야. 괜찮아? 그 다음에 이거는 P하고 Q의 교집합. PQ의 교집합은 뭐야? PQ 교집합 여기지. 여기. 여기야? 이거는 Q하고 R이 어디야? Q하고 R이니까 여기잖아. 이거 포함하는 거네. 이거 맞지 않아? 일단. 맞아? 근데 여긴 맞아 틀려? 그러니까 디귿번은 지금 충분 조건이라고 돼 있는 거잖아. 디귿번은 잠깐만. P하고 Q니까 여기잖아. 그다음에 Q하고 R. 잘못했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이놈이 더 커. 이놈이 더 커. Q하고 R보다. Q하고 R이면은 뭐 여기잖아.
근데 이게 더 크잖아 집합이. 그러면 쌤이 큰 집합이 필요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맞아 틀려. 틀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봐. 와. 지금 이거를 디귿번을 보면은 P 그리고 Q라고 하는 거는 P and Q라고 하는 건 P 교집합 Q를 이야기하는 거지. 이렇게. 그다음 여기는 Q 교집합 Q 교집합 R을 의미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어떤 게 더 커? 집합의 크기로 따지면 이놈이 더 커? 이놈이 더 커? 이놈이 더 크지? 그치? 그러면 이놈은 이거는 이게 무슨 조건이야? 이게 큰 집합이니까 필요 조건. 이해돼? 쌤 이야기했다. 이게 지금 더 크지? 그럼 이놈은 이거에 무슨 조건? 필요 조건. 항상 큰 집합이 필요 조건이야. 됐냐? 이거 그러면 이놈이 이게 무슨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 된다. 왜? 큰 집합 이놈이 무슨 조건이 되는 거니까 필요 조건이니까. 알겠지? 헷갈리지 않지? 큰 집합의 필요 조건이다.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근데 이건 지금 뭘 나타낸 거야? 충분 조건을 나타낸 거니까 이게 틀린 거잖아. 맞아? 그치? 이거이면 이거에다가 참인 거니 이거는 지금 필요 조건 아니 충분 조건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디귿번 틀리고 니은번 틀리고 기억번만 맞겠네. 이렇게. 이게 되게 헷갈린다. 알겠지? 그러니까 두 가지로 생각해.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을 판단할 때는 집합의 크기를 가지고 일단 판단하는 게 제일 편해. 제일 그게 쉬워. 그리고 그게 안 되면 뭘로 가야 돼? 화살표의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화살표의 방향을 생각하는 게 쉽지가 않지. 그치? 그러니까 집합의 크기로 일단 생각하는 게 가장 쉽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어. 이런 식으로 가야 돼. 되는지 안 되는지. 안 되면 발리를 찾고 이런 식으로. 괜찮아? 근데 이게 되게 헷갈리니까 여러 번 좀 문제를 해봐야 돼. 됐고 그 다음에 또 나오네. 또 나오잖아. 봐봐 9번 한 번 더 해보자. 9번 자 똑같은 문제야. 9번도 7번하고 얼른 한번 해봐. 지금 그치? P가 Q에 포함되고 여기는 P의 여집합 교집합 R 여기가 Q에 포함되지. 그다음에 S는 또 여기는 P의 여집합에 교집합의 Q의 여집합인가? 이렇게 일단 벤 다이그램을 그려보자. 그치? 일단 P하고 Q 사이의 관계에서 P하고 Q의 관계에서 P가 여기 있어. 일단 그려보는 게 제일 중요해. P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Q가 여기 있으면 되냐 일단? P가 Q에 포함되지? 그 다음에 Q에 또 뭐가 포함돼야 돼? 이건 뭘 의미하는 거야? R 차집합 P를 이야기하는 거지. R과 P 사이에서 R에만 들어있는 게 또 뭐야? P에 포함되어야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럼 어떻게 그릴 수 있어? 여기다가 이렇게 그릴 수 있나? R하고 P의 관계를 봐봐. R하고 P의 관계는 이런 식으로 그려. 이렇게 그려봐. R하고 P의 관계에서 R에만 들어있는 거. 우리가 이놈을 R 차집합 P로 바꿀 수 있잖아. 맞아? 봐봐. 이거 P 차집합 Q로 우리는 P 교집합 R의 뭐야? 아니 P 교집합 Q의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R 차집합 P인 거지? 근데 R 차집합 P도 어디에 포함돼야 돼? R 차집합 P는 여기잖아. R에만 들어있는 거. 이것도 Q에 포함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일단은 그림이 되겠네. 여기까지 된 건가? 그 다음에 이제 또 뭐야? 이거는 뭐야? 이거 이렇게 바꿀 수 있냐? P 합집합 Q의 뭐야? 여집합이지. 그러면 P 합집합 Q의 여집합이면 P하고 합집합 Q의 여집합이 이 바깥 부분인 거네. 이 바깥 부분 안에 뭐가 있어야 돼? S가 있어야 되는 거지. 왜냐 봐봐. P 합집합 Q라고 하는 거는 이게 P고 이게 Q니까 이거 바깥 부분이 이거야. 근데 그거 안에 뭐가 있다냐? 여기에 뭐가 있다냐? S가 있다냐?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지. 이놈의 바깥 부분에 S가 있는 거니까. 그럼 맞냐? 이렇게 그리면? 일단 벤 다이그램을 이렇게 그려놓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문제가 쉬워져. 왜? 집합의 크기를 가지고 우리는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을 판단할 수 있으니까. 맞지? 그럼 해보자. 기억번 R은 Q에 대한 충분 조건이라고 했지? 그럼 결론은 R이 Q에 포함되는 거 맞아? 자, R이 Q에 포함되는 거 맞냐? 네. 맞네. 그럼 기억번 맞네. 기억번 맞지? 그 다음에 니은번 이거 맞는 거니까. 그 다음에 not Q는 S 이게 필요 조건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맞는 거잖아. 이게 맞는 거지 이렇게. 맞아? 그럼 포함 관계 어떻게 돼? 자, S이면 not Q인 거잖아. 그러면 지금 봐봐. 여기 not Q라고 하는 거는 Q의 뭐야? 여집합인 거잖아. Q가 아니다니까. 진리집합으로 나타내면 이건 뭐가 되는 거야? S지. 그럼 포함 관계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아? 이게 맞아? S하고 Q로 한번 봐봐. S하고 Q면 이게 S지? 그러면 Q의 여집합이 S를 포함하는 거 맞네? 뭐야 이거 맞잖아. Q의 여집합이 이 Q의 여집합이 S를 포함하는 거니까 니은번 맞는데? 기억하고 니은이 맞나? 그 다음에 디귿번은 P 또는 뭐야? Q지. P 또는 Q 이거는 not S 이게 무슨 조건이야? 필요 조건이다? not S 이게 필요 조건이다니까 이게 맞고 이게 틀린 거잖아. 필요 조건인 거니까. 괜찮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살펴봐 그냥 그 다음에 또 여기도 집합에 크게 떠봐. P 또는 Q인 거니까 P 합집합 뭐가 되는 거야? Q지. 자, P 합집합 Q가 이게 지금 필요 조건인 거니까 이놈이 이게 더 큰 건가? S의 여집합이랑 비교해봐. 이게 맞으면 돼. P 합집합 Q가 어디야? P 합집합 Q면 Q지. 근데 S의 여집합이 뭐야? 이걸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니까 이게 더 크잖아. 그럼 틀렸네. 이게 아니잖아. S의 여집합이 P 합집합 Q보다 크지? 이렇게 되는 거 맞지 않아? S의 여집합이 뭔데? 이걸 제외한 나머지 부분 다잖아. 이놈이 이 P 합집합 Q를 포함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이건 틀린 거네. 괜찮지?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러면은 기억하고 니은번이 맞는 거지 지금. 기억하고 니은번. 기억번이 맞고 그 다음에 니은번이 맞는 거니까. 이렇게. 오케이? 자, 됐고. 그 다음에 10번도 좀 까다로운데. 일단 11번은 그냥 지워버리고 너희가 한번 해볼 사람 해보고. 그지? 일단 됐다. 나머지는 숙제를 해보고 12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 그렇지 않아? 이거는 이번 시험 범위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1 플러스 z의 제곱이 z가 실수다라는 이야기는 실수의 켈레복수수는 뭐다? 자기 자신이다. 그걸로 문제 풀면 되는 거야. 알겠어? 12번은 너희가 풀어야 돼. 맞지? 실수의 이거 나온 학교 있을 텐데 이거 괜찮아? 이걸로 풀어야 되는 게 맞지? 오케이? 12번 안 해도 되고 11번은 일단 뭐 지워버리던가 한번 읽어는 봐. 읽어는 보는데 이런 문제는 진짜 좀 그치? 그 다음에 13번 가보자. 13번도 이것도 이거는 모의고사 기출이야. 13번 자, 13번 천천히 해볼게. 이것도 빈칸 채우는 거니까. 자, 13번은 증명하는 거니까 같이 해보자. n이 2 이상 이거이 뭐야? 자연수야. 자연수에 대해서 루트 n의 제곱 마이너스 1 이게 지금 뭐가 된다? 무리수임을 증명하라고 한 거네. 자, 무리수. 자,
무리수임을 증명하라는 문제다. 그럼 이건 무슨 법으로 가야 되는 거야? 이게 규律법인 거야 지금. 아무 말이 없지만 결론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규律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자, 잘 봐봐. 규律법이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지금 봐봐 여기에 규律법이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P이면 Q에다라고 하는 명제가 참이야. 참의 명제가 있어. 근데 이 참의 명제를 내가 지금 증명을 해야 되는데 간접적으로 증명을 해야 돼. 근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조금 어렵잖아. 규律법이. 일단 참의 명제인데 이 참의 명제는 참의 명제 뭘 부정해버려? 결론을 뭐 해버려? 부정해버려. 야 생각해봐. 이게 가정이고 이게 결론이잖아. 그럼 내가 결론을 그냥 부정해버린 거야. 결론을 내가 부정해버려. 야 그러면 결론을 부정하면 원래 참의 명제이기 때문에 결론을 부정해버리면 반드시 뭐가 생겨? 그래 모순이 생겨버리잖아. 그렇잖아? 참의 명제인데 이 참의 명제에 대한 결론을 내가 부정해버린 거야. 결론을. 그럼 결론을 부정하면 뭐해? 이 가정에 뭐가 생겨? 모순이 생길 수밖에 없어. 그렇잖아? 그럼 모순이 생겼기 때문에 결론을 부정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증명하는 게 바로 규律법이야. 맞아? 이게 좀 어렵지? 그러니까 이렇게 봐봐. 이게 무리수임을 증명하라고 하면 이놈을 뭘로 먹어낸다는 얘기야 지금. 유리수로 가정을 해버리잖아. 그럼 유리수로 가정한다는 얘기는 결론을 뭐 한 거야? 부정한 거잖아. 그럼 결론을 부정하면 반드시 뭐가 생겨? 모순이 생겨. 그러니까 결론을 부정하면 안 된다. 자 그렇게 가는 거야 지금. 그럼 거기에서 보면은 자 루트 n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뭐로 가정하는 거야? 자 유리수로 가정하는 거지. 유리수 즉 결론을 부정한 거야 지금. 유리수로 가정을 하면 항상 P분의 Q 뭐 또는 N분의 N 이런 식으로 나타내. 유리수로 했을 때는 이렇게 PQ로 나타냈을까? 여기는 P분의 Q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써야 돼. 자 PQ는 서로소인 자연수. 자 서로소인 자연수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되냐? 이렇게 딱 쓰는 거야 무조건. 그러면 이제 양변을 제곱하여 정리를 한대. 그러면 양면을 제곱해야 일단 n의 제곱 마이너스 1인 거고 그다음 여기는 p의 제곱이고 여기가 q의 제곱인 거잖아. 이렇게. 그치? 그럼 이제 문제에서 봐. p의 제곱 써주고 여기가 n의 제곱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q의 제곱인 거야. 이렇게. 됐냐? 그리고 n은 2 이상의 자연수가 되는 거지. 그리고 봐봐. 여기서 생각해보면 바로 여기 생각해도 돼. n의 제곱 마이너스 1하고 이거 그럼 여기도 뭐가 돼야 이거? n이 뭐야? 자연수잖아. 그럼 좌변이 자연수면 우변도 자연수야 되는 거 아니야? 자연수야 되지.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P의 제곱분의 Q의 제곱이 서로소인 자연수야. 근데 자연수야 돼. 그럼 P가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1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만약에 P하고 Q가 약분이 안 돼. 서로소야. 근데 이게 자연수가 돼야 되는데 당연히 결론은 뭐가 된다냐. P의 제곱이 뭐가 될 수밖에 없어. 1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돼. 맞잖아. 그 이야기가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야. 중간중에. 이걸 적어놔. P의 제곱이 1이니까 당연히 P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1이라는 얘기야. 이렇게. 그럼 P 대신에 1을 대입해. 그럼 N의 제곱이 어떻게 나와? 봐봐. P의 제곱이 여기가 지금 1인 거야. 그러면 P의 제곱이 얼마? 1인 거니까 N의 제곱은 뭐가 되는 거야? 문제에서 물어본 게 그치. N의 제곱은 Q의 제곱 플러스 얼마? 1이 된다는 얘기 이렇게. N의 제곱은 Q의 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됐냐? 이게 가번에 들어갈 거지. 그리고 자연수 K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가는데 어차피 제곱수가 되는 거잖아. 근데 Q를 만약에 뭐로 놓은 거야? Q.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PQ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짝수 아니면 홀수 아니야. 이의의 수 아니면 이의의 수가 아니고로 나타낼 수 있지. 그러니까 그렇게 나타낸 거야. 일단 문제에서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첫 번째 Q를 만약에 2K로 나와. 그럼 대입해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이걸 제곱하면 2K의 제곱인 거지. 그치? 그 다음 여기가 N의 제곱인 거잖아. 맞냐? 그치?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봐. 2K N은 그러니까 Q가 2K인 건가? Q를 2K로 놨지? 그치? 그러면 N의 제곱 뭐가 되는 거야? Q의 제곱 플러스 1인 거잖아. 그럼 여기는 2K의 제곱에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이렇게. 맞아? 근데 여기서 2K의 제곱이 다음에는 2K를 제곱한 거야. 그 다음에는 숫자가 뭐야? 2K 플러스 1의 제곱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2k의 제곱이고 그 다음 숫자는 2k 플러스 1이니까 이거 사이에 n의 제곱이 존재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자연수 n이 존재해 안 해?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자연수 n이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면 이 수 다음에 바로 이거잖아. 그잖아. 2k 다음에 2k 플러스 1인 거야. 그럼 이거 사이에 이걸 만족하는 n의 제곱이라고 하는 숫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해될까? 그러니까 이거는 빈칸을 채우는 거니까 그걸 보고 해. 여기에 2k 플러스 1이 들어가야 된다. 그럼 이거를 만족하는 자연수 n이 존재하지 않아. 왜? 2k 다음에 2k 플러스 1이잖아. 근데 그 사이에 뭐 다른 수가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잖아. 맞지? 그러니까 2면 여기가 만약에 4야. 그럼 여기가 5여야 돼. 근데 4와 5 사이에 자연수가 존재 안 해.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이때 만족하는 자연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Q가 뭐라고 돼 있어? 거기는 2k 플러스 1로 났지. 그럼 똑같아. Q를 2k 플러스 1로 났으면 여기는 당연히 2k 플러스 1을 제곱해야 되겠지. 이렇게. 그잖아.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돼야 돼? n의 제곱.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2k 플러스 1 다음에 뭐야? 여기는 2k 플러스 얼마? 이게 있지. 이거의 제곱이겠지. 그럼 이거 사이에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존재하냐 이거지. 존재하잖아. 그렇지 않아? 아 존재하지 않지 지금? 뭐야? 그러니까 이거 다음 숫자가 이거잖아. 그렇지 않아? 2k 플러스 1 다음에 2k 플러스 2인 거야. 그러면 이거 다음에 n의 제곱이라고 하면 이걸 만족하는 n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네. 이렇게. 그치? 그러면은 결국은 지금 뭐야? 이걸 만족하는 n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에 대해서 루트 n의 제곱 마이너스 1이 p분의 q를 만족하는 이걸 만족하는 n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결론을 부정했어. 그럼 이게 당연히 이게 유리수라고 가정을 하면 이게 만족이 돼야 돼. 존재하고 존재해야 되는데 여기도 존재 안 하고 여기도 존재 안 하잖아. 될까? 그럼 이거는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n은 존재하지 않아. 그러면은 지금 결국은 따라서 우리가 이거는 뭐야? 이거 내가 유리수라고 봤던 거잖아. 결론을 부정해버린 거지. 근데 결론을 부정했더니 어때? 지금 어때? 존재 안 해. 존재하지 않잖아. 여기서 n이 2 이상인 자연수라고 그랬는데 이런 자연수가 어떻게?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결론을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이놈을 우리가 이걸 지금 우리가 유리수라고 가정한 거지. 유리수라고 하면 안 돼. 즉 루트 n의 제곱 마이너스 1은 뭐야? 무리수라는 얘기야. 이렇게 증명하는 거라는 얘기야. 괜찮을까? 그러니까 문제의 조건에서 일단 그렇지. 자, Q가 2K일 때. 괜찮을까? 맞아? 근데 다 해보면 돼. 그러니까 여기서는 n의 제곱이 뭐가 되는 거야? n의 제곱이 이 q의 제곱 플러스 1인 거잖아. 그럼 q 대신에 대입하면 여기는 2k의 제곱에 플러스 1이야. 근데 이놈하고 이놈 사이에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그잖아. 제곱을 떼고 생각해봐. 2k 플러스 2면 이거 다음에 이놈이야. 그럼 그 사이에 어떤 자연수가 존재할 수 있어? 없잖아. 근데 이거 존재하지 않아.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n의 제곱이라고 하는 건 또 뭐야? 여기는 2k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1인 거지. 근데 이런 값이 2k 플러스 1하고 2k 플러스 2 사이에 어떤 n의 값 존재하냐 이거야. 없잖아. 왜냐면 이거 다음이 이거야. 2k 플러스 2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존재하지 않아. 그러면 존재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행이 어때?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네. 괜찮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지금.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P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1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치? P가 지금 뭐가 될 수밖에 없다. 1이 될 수밖에 없어 지금. 만약에 여기서 지금 도출할 때 P가 1이 되니까 N의 제곱이 Q의 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렇게 해서 도출하면 돼. 자, 규율법으로 증명한 거고. 자, 그
그 다음에 이제 14번 같은 경우에는 추론 문제이긴 하잖아. 14번 해볼까? 14번. 자, 14번 빨리 한번 해봐. 14번. 자, 14번. A, B, C, D 그 5가지 상품을 파는 가게가 있다. 자, A, B, C, D, E 다 5개의 상품을 파는 가게가 있는데 가게 주인은 다음과 같은 5가지 조건을 내걸고 이를 지키는 손님에게만 상품을 판다. 자, 어떤 손님이 물건을 사가지고 갔다면 이 손님이 산 상품을 모두 구하래. 일단 가번에 보면은 A를 사려면 모두 사야 돼? B도 사야 돼. 그치? 그 다음에 나번에서는 D와 E 중에서 적어도 한 가지를 무조건 사야 돼. 그치? 그러니까 D 또는 E는 반드시 사야 되겠네. D 아니면 E를 반드시 사야 돼. D와 E 중에서 적어도 한 가지를 사야 한다. 그 다음에 다번 조건에서 뭐라고 했냐면 B와 C 중에서는 한 가지밖에 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런 거지. B를 사면 C를 살 수 없고 만약에 B를 안 샀으면 또는 뭐야 당연히 C는 무조건 사야 된다는 얘기야. B와 C 중에서 한 가지밖에 살 수가 없다. 이런 조건. 그다음에 4번은 E를 사려면 자 E를 사려면 E를 사잖아? 그러면 반드시 A도 사야 되고 D도 꼭 사야 된대. 맞아? 나는 C와 D 사는 둘을 해야 된다니요. 아, 라고 잘못 썼구나. 라번에 뭐라고 돼 있는 거야? C와 D를 사려면 둘 다 사야 된대. 그럼 C도 사잖아? 그러면 당연히 뭐야? D도 반드시 사야 된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C와 D는 반드시 같이 있어야 되는 거야, 지금? 사야 돼. 그치? 그 다음에 마번에 뭐라고 돼 있냐면 E를 사려면 A도 사야 되고 D도 사야 되는 거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까? 뭘 기준으로 해볼까? A? 뭐 A를 기준으로 하는 상관없어. 산 상품을 구하라고 한 거잖아. 그럼 A, 그러니까 이렇게 해볼까 그러면? A를 샀는지를 생각해보자. 그럼 A를 샀는지를 구하려면 일단 도출해보는 거야. 자, A를 샀어? 그럼 당연히 뭐야? B도 사야 되지. A를 샀으면 B를 사야 돼. 그 다음에 B와 C는 이건 맞네? 그럼 B 사거나 C는 안 사거나. 그치? 그럼 여기는 C가 들어가면 안 돼. D도 들어가면 지금 D도 들어가면 안 돼. D도 아니 저거 되는 거야. D 또는 E. 아니 저기 라번에서 C를 사면 D를 살 수 있으니까 C를 못 사면 D를 못 사는 거예요. 쌤, 근데 라 조건이 저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라 조건이 C와 D를 사려면 둘 다 사야 된다. 그러니까 C를 사려면은 이렇게 D도 사야 되는 거지. 그럼 D를 사려면 C도 사야 돼요? C와 D를 사려면 둘 다 사야 돼. 그러면 C를 안 사잖아? 그럼 D도 안 사는 거지. 그럼 D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거 둘 다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E가 되는 거야. B는 안 되죠. D 못 사니까. 아니 근데 D랑 E 중 한 가지를 사야 돼요. 저거. E를 사면은 그러니까 E를 사면은 A와 D를 다 사야 되는 거네. 네. 그럼 E 못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 라번에서 D랑 그럼 E를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번에서. 아니 라번에서요. 어. D를 안 사면 E를 무조건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거를 한 가지 사야 돼요. 그러면은 A를 사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완전히. 그렇지. A를 사는 건 불가능한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치 하나씩 다 따져보면 A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A는 사면 안 되는 거지. 네. 이거 왜 안 돼요? 야, 잠깐만 다시 한번 봐봐. 그러니까 A를 사면 B를 사야 되는 거잖아. 그럼 A를 사면은 B도 사야 되니까 일단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다음 조건에서 B하고 C는 B를 사면 C를 사면 안 돼. 그치? 그러면 여기서 지금 봐봐. C를 사면 안 되면 또 모두 사면 안 되는 거야. D. D도 사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D를 안 사면 E를 무조건 사야 되니까. 그럼 D를 안 사면은 어디냐?
D 나번 조건에 의해서 D와 E 중에서 적어도 한 가지 사야 되니까 D를 그럼 E를 사야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럼 E를 사잖아? 그럼 E를 사면은 A도 사야 되고 D도 사야 돼. A도 사야 되고 뭐도 사야 돼? D도 사야 돼. 근데 어때? D를 사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모순이잖아. 그러니까 A를 사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 B도 안 되는 거예요. 다 해봐야 되는 거야. 아니 A를 사면 B를 사니까 B를 사도 A를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A를 사려면 B도 사야 된다. A는 안 사도 B를 살 수는 있는. 그치. 그거 상관없지. 그러니까 A를 사려면은, 그러니까 문제를 잘 봐야 돼. A를 사려면은, 그러니까 이건 안 돼도 돼. 이거는 돼야 되고. 그리고 나번 조건은 D 아니면 D는 반드시 포함돼야 되고. 그치? 그러면 일단 또 해보자. 일단 A는 안 되는 거야. 두 번째 그러면 B는, 자 B를 내가 샀다고 가정해봐. 그럼 B를 사면 이제 어디로 가야 돼? C는 못 C는 사. 못 사. C는 안 되지. 그럼 D도 못 사. 그러면 그럼 D도 못 사네? 네. 그럼 B도 사는 게 아니라 사는 게 아니라. 그러면 D는? 근데 E를 사. 그럼 2를 사야 되겠네. D 또는 2 중에 하나는 반드시 사야 되니까 2 사야 돼. 그럼 또 2 사야 되면 뭐야? 안 되네. 그럼 이것도 모순이잖아. 이렇게 가는 거야. 모순이 안 생기는 걸로 하는 거야. 근데 3번 C는 자 C 사면 B를 못 사요. 그치. C를 사면 B를 못 사니까 B 못 사. 맞지? 그럼 A도 못 사. D는 사야 돼.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B를 됐고 이거 됐고 그 다음에 C를 사는 거고 B 사야 돼요. C 사면 반드시 뭘 사야 돼? B. D를 사야 되는 거지? 그러면 D를 사면은 E는 안 사는 거네? 네. 아니다. 적어도 하나 사야 되니까 D 샀잖아요. D. 그럼 E는 안 샀어요. 나번 조건이 뭐야? D와 E 중에서 적어도 한 가지는 사야 되니까 E도 사도 되는 거지. 근데 E 사면 A, B가 따라와야 되는데 B가 안 되니까 A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 D 샀으니까 굳이. 저게 끝난 거잖아요. 여기서 끝나는 건가 그러면? 네. 네. 더 이상 안 되는 거지 그러면? 네. 그렇지? 그럼 이거는? 이게 답인데 그러면? 네. C와 D인데? 이거 모순이 없잖아 지금. 네. 그치? 그러니까 C를 사야 되는 거네 맞네. 그 다음에 또 해볼까? 답이 나왔으니까 이제 여기서 끝나는 거야. C와 D가 답인 거야. 그 다음에 만약에 D를 샀다고 해보자. D를 샀다라고 하면은 뭐가 돼야 돼? C도 사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되니까? 라에서 라에 대해서 라번 조건에서 C와 D를 사면 둘 다 사야 되니까 C도 사야 되고 D도 사야 되겠지. 네. 그럼 B를 못 사니까 그건 3번하고 4번하고 똑같은 경우예요. 그러네. 똑같은 거. 3번하고 4번이 똑같네. 그러니까 C를 사는 경우, D를 사는 경우니까 맞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 그럼 뒤에 E랑 이것도 가능하지. 그 다음에 5번은 이제 뭐만 남았어? 2를 샀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2를 샀으면 A, D를 꼭 사야 돼. A하고 D를 반드시 사야 되지. 근데 또 봐봐. 안 되네. C를 사면 C하고 D는 반드시 같이 사야 되잖아. 네. C 이렇게. 아니 근데 D랑 E를 같이 살 수가 없어. 살 수도 있어. 살 살 수도 수는 있어. 있어. 근데 A를 사면 B를 사야 되는데 B랑 C는 같이 살 수 아. 없어서 무슨 오. 네. X. 그치? 그러니까 이거면은 뭐로 가는 거야? 그러면 B를 살 수가 없대요. 2를 사면은 반드시 A하고 D를 사야 되잖아. 네. 근데 A를 사면 반드시 뭐로 가야 되니까? B로 가야 되지. 네. 그치? 근데 뭐야? B를 사면은 C를 사면 안 되고 C를 사면 B를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모순이니까 이것도 안 되는 거야. 2를 사면 안 되는 거네. 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씩 그러니까 A가 참일 때, B가 참일 때, C가 참일 때, D가 참일 때, E가 참일 때를 해서 모순이 안 생기는 게 답인데 일단 C, D는 모순이 안 생기는 거니까 이게 답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거니까 이해되나 지금? 네. 그치? 그 다음에 11번 해주시면 안 돼요? 12번? 11번. 11번 안 돼? 근데 쌤, 13번 있잖아요. 13번 뭐예요? 야, 문제 좀 제대로. F20 플러스 G3 아니야? 말이 안 되는데요? 아니 근데 이게 F2, 영이 F2 F2. 20이 아니라 F2다 F2 플러스 G3 아니에요. 54 바로 바로가 있네. 12번? 11번? 11번이었나? 네, 아까 쌤이 응 축구 좀 하지 말라 했던 거. 얘네가 이라고 쌤. 아 이거 진짜 한번 일단 해봐 11번 모의고사예요. 이거 모의고사 아닌 것 같은데 아까 아니라고 했죠. 11번 아,
에어컨 틀어도 돼? 예. 어. 근데 지금 좀 멍 때리긴 한데, 그치? 정신 차리고 해. 어? 알겠지? 예. 그러니까 그림이 많아서 자, 기억번호 뭐야? 한번 해볼게. 2에서 출발한 사람이 H를 지나는 것은 D를 거치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되어 있네. 그럼 일단은 봐봐. 2에서 D까지 가려면 H를 지나는 거는 어때? H를 지날 수밖에 없는데. 그잖아. 그러면은 지금 이게 뭐야? 2에서 출발한 사람은 D에 도착하기 위해서 H를 지난다. 2에서 출발한 사람이 H를 지나는 것은, 그렇지? 그러니까 이걸 하나로 봐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것은 2에서 D를 보낸다. 그러니까 이거를 P로 놓고 이거를 Q라고 놓으면 되지 않나? 이 2에서 출발한 사람이 H를 지나는 것은 D에 도착하기 위한 뭐야? 충분해? 아니면 필요해? 이건 말로써 의미를 이해해야 될 것 같은데. 충분하고 필요해 사이즈 잘 그러니까 필요한 거는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는 뭐야? 줄 수 포함하냐 포함하지 않냐 그걸 묻는 거 아니에요?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또 필요 조건은 P가 Q를 포함해야 되는 거 아니죠? 이렇게? 아니 이거 P가 Q를 이렇게? 안 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필요 조건 충분 조건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치,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 갈 수 있는 방법이. 그러면 필요 충분 조건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 도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 아니야? 필요한 조건? 왜냐면 필요하다라는 거를 필요 조건이다. 이거 그러니까 이걸 그거는 싶으면 그냥 필요하다니까 필요 조건이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로 그러니까 집합으로가 아니라 그냥 그죠? 말로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필요한 조건인 거잖아. 반드시.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이 조건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거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맞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 명제가 아니면 그치 말로 우리 그치 필요한 거지. 필요 반드시 필요하잖아. 네. 그러니까 이걸 필요 조건 충분 조건으로 따지기에는 애매할 것 같아. 그러면 봐봐 그런 식으로 생각해봐. 니은건 어때? B에서 출발한 사람이 F에 도착하는 건 어때야 돼? A를 지나기 위한 충분 조건인 거야. A를 지나도 되고 안 지나도 되잖아. 그러니까 이건 충분하다고 생각해야 되겠네. 왜냐면 방법이 여러 가지 두 가지니까. 그잖아. A를 지나도 되고 안 지나도 되는 거잖아. 네. 필요한 건 아니지. 네. 충분한 거지. 그렇게 생각하라고. 이해돼? 그러니까 D급번은 B에서 출발하는 그러니까 화살표 방향을 잘 봐봐. B에서 출발하는 사람이 E와 H를 지나는 것은 A에 도착하기 위한 뭐야? 이건 어떻게 해서 얘는 맞는 거예요? 필요해야 그치 충분 조건 아니잖아. 필요해야 되는 거지. 그냥 필요 충분 아닌 거지. 그치? 그냥 말로 이건 해석해.
B에서 출발한 사람이 E와 H를 지날 수밖에 없잖아. E 지나야 되고 H 지나서 A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 필요한 조건인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필요 충분 조건으로 막 생각해버리면 어려워.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그냥 우리 언어적인 의미로 생각을 해야 될 거야. 그럼 기억보만 맞는 거잖아. 그치? 어? 기억 미음 말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좀. 니은보는 틀리지 않았잖아. 빨리 갔다 와. 기억 미음 아니에요. 기억번만 되는 거 아니야? 아니 B에서 지금 출발하면 대답이 F로 도착하는. 아, 그랬어? 그게 나왔었으니까 방향이. 잠깐만. B에서 출발한 사람이 F에 도착하는 거는 지금 들어갈 수도 있고. 근데 H로 갈 수 있어. F에 도착하는 것은 A를 지나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B에서 E로 가고 E에서 H로 가면 G로 가는 A를 지나도 되고 아 G를 지나도 되니까. 그치. G를 지나도 되는 거니까 충분 조건이 아닌 거. 그치. 그럼 B니까 충분 조건 아니에요. 아 그래? 아까 왜냐면 말로- E에서 E에서 D로 도착하는 게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얘가 필요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두 개가 있으면 얘 충분 조건이에요 하는 거야. 이거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다 잘못된 것 같아요. 다 이상. 이상해. 답은 이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좀 이상한데. 다 1번이래요. 답이 1번이라고 돼 있거든 지금. 왜요? 이 틀렸다. 그럼 이윤이 필요 충분 조건이란 거예요? 근데 A를 지나는 거는 A를 반드시 지나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A로 지날 때 필요하고 G로 지날 때 충분히 이거 좀 말장난인 것 같다. 일단은 뭐 이거는 다시 한번 봐볼게. 확인해 볼게요. 네. 이거 이상한데? 그러면은 다 된 거지. 네. 일단 부등식의 증명은 뭐 몇 문제야? 18문제. 18문제? 일단 뭐 이거는 주말에 내일 하면 되겠네. 내일 와서 하고. 내일까지 그럼 여기 남은 문제 다 풀어와요. 어차피 그럼 책이 끝나는 거니까. 네. 1일 저 세책 받아요. 아니 새 책은 아직 안 나와. 아예.